안녕하세요. 권유광TV의 권유광입니다. 오늘은 4월 23일, 23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비가 참 많이 왔어요. 봄비 치고는 많이 왔습니다. 주룩주룩 하루 종일 비가 왔어요. 이렇게 비가 오는 것은 봄 가뭄을 해소할 수 있어서 농촌에선 아주 환영을 빱니다. 밭에 곡식들에게도 충분한 물 공급이 됐고 과수원에도 충분한 물 공급이 됐습니다. 산에 들에 있는 나무나 풀들에게도 아주 단비가 됐죠. 오늘은 날이 맑습니다. 물론 내일도 날이 맑습니다. 날씨는 아주 점점 깊어가는 봄이 되는데 정치권은 아직도 암흑에서 휘둘리고 있습니다. 암흑에서 휘둘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의 소식부터 전해드릴까요? 이재명이 뭐 대통령 후보 나오는 건 다 아시는 거고 어제 지금 현재 선거법 위반 김문수 모른다 국토부에서 백현동 압력을 넣어서 했다 뭐 했다 거짓말한 거 그 사실이 아닌 거 그거 선거법 재판이 지금 현재 항소해서 상고심으로 대법원에서 지금 현재 판결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검찰이 상고를 했죠.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부를 결정했다가 4명으로 결정했다가 이걸 아주 긴급하게 전원 합의체로 돌렸습니다. 전원 합의체. 대법원의 판사들이 13명 아닙니까? 13명. 거기서 한 명 노태악의 선거관리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했어요.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겠다. 자기는 보이콧하겠다. 나는 기권이다 이런 식이죠. 노태악이 그 말썽하는 선거관리위원장. 이 선거관리위원장은 왜 이렇게 오래 가립니까? 이거 언제 교환되는 거예요? 교체되는 거예요? 여하튼 그런데 그러면 이제 12명이 남습니다. 12명이. 대부분의 판사들이 이제 노태악이 이제 기피 신청했으니까 12명입니다. 12명이서 이재명의 선거 상고심을 심리해서 거기서 판결합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두 사람은 우리 법에 다시해서 야칠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 10사람은 중도 보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확실히 이재명의 선거법은 파기환송, 다시 얘기해서 고등법으로 돌려보냅니다. 유죄 취지가 있다. 그 고등법원에서 그 웃기는 판사들이 무죄를 했잖아요. 1심에선 1년 징역에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을 했는데 고등법원의 2심에서는 무죄로 했어요. 무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1심에 있는 판사들은 이런 것 저런 거 다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무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지금 현재 재판 판결 받았습니다. 5월달 안으로
이제 심리가 끝나서 재판이 판결이 되게 되면 이재명이가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할지 대법원에서 파기 자판할지 그는 대법원에서 두고 봐야 되죠.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유죄 취지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죄가 되면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만 되면 고등법원에서는 결국은 뭐 100만 원 이상은 최하도 100만 원 이상 판결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피선거권이 없으니까 대통령 후보도 물 건너가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에는 434억에 전에 대통령 선거 때 국비 받았던 거 반환을 해야 됩니다. 반환을 해야 됩니다. 아주 민주당에 비상이 걸리게 생겼어요. 이재명이 잠 못 자고 고민할 겁니다. 이 전원 합의체를 보냈는데 거기서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겠습니까? 뭐 대법원의 판사들이 자기 담당한 부서가 뭐 한두 명이나 서너 명으로 이렇게 1, 2, 3부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 해당됐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뭐 무죄 유증되려고 하겠죠. 그러나 12명의 판사가 있는데 노태하기는 기피했으니까 13명에서 그 12명 판사를 무슨 수로 로비가 되겠습니까? 무슨 수로 설득을 시키겠습니까? 뭐겠습니까? 고민일 겁니다. 잠을 못 잘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후보를 이제 교체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민주당 교체가 되든지 뭐 하든지 그런 지금 범죄 의혹이 지금 현재 재판을 5개나 받고 말이죠. 전과가 사범이고 말이에요. 형수원 때 어디를 찢어버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의원이 그 얘기 또 끄집어냈더라고요. 하여튼 참 대한민국 정치판 개판이 됐습니다. 이 정도로 이재명이가 이렇게 정치에 나오고 그렇게 할 정도면요, 대한민국의 교도소에 있는 흉악범들, 교도소에 있는 그 범죄인들, 대통령 후보 다 나와도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정치 선진입니까? 정치 사료. 아주 참 후진, 뒤떨어진 그런 정치하는 한국입니다. 이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 국민의힘 4강 어제 발표가 끝났잖아요. 저녁에 7시에 발표 끝났는데요. 그 발표 보니까 나경원이고 안철수고 제가 나경원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 그래서 안철수를 밀어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염려를 했었는데 안철수가 됐습니다. 아깝게 나경원 후보가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4명 4강이 결정된 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김문수, 홍준표, 안철수, 한동훈 이렇게 4사람이 4강에 결정됐습니다. 4사람을 보면요, 탄핵을 반대했던 김문수, 홍준표, 탄핵을 찬성했던 안철수, 한동훈, 이렇게 2대2로 결정됐습니다. 2대2로. 근데 이게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에서 선거 이번에 그 상황을 뽑는 그 방법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국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국민 여론조사. 여러분들 국민 여론조사 어떤 국민이든지 여론조사하는 거예요. 물론
국민의힘당을 지지하느냐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야당 진보하는 사람은 골랜다 그러는데요. 그거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진심으로 믿고 했다면 국민의힘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한참 순박합니다. 순박해요. 어이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야당에 있는 사람들이 여론조사 와서 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A에 있는 사람이 야당이야. 근데 여론조사가 당에 다 써. 지금 경선하는 거 다 알아. 070으로 오는 거 알아. 그거 딱 받았어. 국민의힘 지지합니까? 그 야당을 지지합니까? 국민의힘 지지합니다. 또는 거기 1번이면 1번 이렇게 누르면 되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현명을 보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목소리 감정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누굴 지지합니까? 누구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역선택을 반영합니다.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한동훈이 아니면 안철수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왜? 국민의힘을 막 휘둘러 놔야 되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에 그 표를 분산시켜야 되니까. 거기 국민의힘이 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역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요. 근데 국민 여론조사로다가 지금 현재 야당 지지하는 층을 골라낸다. 그래 웃기지 말아요. 나는 그런 얘기를 선거 방법을 얘기했을 적에요. 저런 사람들이 무슨 경선을 관리하고 선거 관리를 하고 저 사람들이 무슨 당들 대표를 하는가. 국민의힘은 이대로 가다 보면 결국은 망하지 않겠느냐. 지금도 망했잖아요. 아니 멀쩡히 이러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도 다 먹는데 그거 갖다 탄핵으로 야당하고 짝짝 해가지고 끌어내리고 또 대통령 뽑아달라. 또 대통령 선거한다. 이 고얀 사람들 같이 내가 무슨 정치를 한다고 그래. 시장판에 가서 시장 장사하지. 에이구 참나. 나 이 박근혜 대통령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요. 윤석열 대통령이 또 했어요. 아니 지금도 그 누구예요 국민의힘에 있는 한동훈 파 있잖아요. 그 사람네들은요. 윤석열 대통령 탈당을 해요. 저 안철수도 그러더만 탈당해야 된다고. 탈당을 하라는 얘기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가라고요. 보수 국민의힘 보수 측에 있는 사람들은요. 보통 대개 60, 70대 된 사람들은요. 그 정당 속에 있던 사람들이 50년, 60년씩 지낸 사람들입니다. 당신들보다 당에도 일찍 입당하고 당신들보다 당비를 더 많이 내고 당신보다 당에 된 그 후보들 투표를 더 많이 한 사람이야. 그런데 국민의힘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현재 탄핵에 찬성은 12명 아직도 안 나가고 있어. 지금 국민의힘에 있어. 그러니까 윤어게인의 신당을 창당해야 된다 막 그리고 난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흔들거리니까 정광훈 목사가 대통령 출마한다 뭐 이런 그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출마할지도 모르죠. 광화문 세력도 대단하잖아요. 뭐 1000만 명을 갖다가 서명을 받고 있다는데요. 근데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던 사람 2명, 탄핵을 찬성하던 사람 2명,
김문수, 홍준표, 안철수, 한동훈. 국민의힘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까? 다시 헤쳐 모여야 됩니다. 이게 당은요 당내에서는 하나로 목소리가 나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저는 거대 야당이 있는 상태에서는요 이렇게 해 무셔야 됩니다. 당을 끌고 가는 지도부가 흐느적거리면서 그래도 또 권영세 또 그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 그 당대표 비상대표 당대표는 국민의 그 권영세 대표는 어제 또 그랬대요. 문을 활짝 열어놓으니까 누구나 들어라. 누구나 같이 하자. 그 누구나 같이 모이자. 왜? 이제 또 때가 됐어요? 표가 필요해? 아니 언제는 그냥 갈라치기 하고 뭐하고 하면서 말이지. 이제는 당대표를 뽑아야 저기 저 당 대통령을 선거하는데 대통령 당선되겠다. 아 당선되면 뭐래. 탄핵해서 내쫓는데 먼저 국민의 힘에 있는 그 탄핵 파들부터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대통령을 뽑아달라고 그래. 무슨 대통령. 한동훈이나 안철수가 대통령 후보 됐다. 그 국민의힘에서 그 대통령 후보 당선시키겠습니까? 이재명이 더한 사람이 나와도 투표를 기권 오는데 어떨 거예요? 투표를 안 하는데. 저는요 이 국민의힘에 있는 그 지도부나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요 국민의힘에다 펴주고 싶은 게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끝까지 할 때까지는 해봐야 돼. 아직까지 길이 잃은 건 아닙니다. 이번에 김문수, 홍준표, 안철수, 한동훈 네 사람을 두고 국민의힘의 당원들 50% 절반이 투표를 하고 절반은 국민 여론조사입니다. 물론 여론조사도 뭐 국민의힘 그러니까 중도 우파를 갖다가 골라서 한다. 그거는 애들 장난이고요. 그걸 진실은 믿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정치 꿈에서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이고요. 야당 측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 역선택합니다. 야당 측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데는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가리키고 지시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걸 몰랐다면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 순진한 거예요. 순진한 거. 지금 현재 이 아사리 정치판에서 순진해가지고 당 지키겠습니까? 당 대통령 선거 당선되겠습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들. 그저 어떻게든지 국민들한테 그냥 잘 보여서 뺐지만 달면 난 때려 죽여도 나는 대통령 모른다. 내 임기만 채우면 된다. 그동안에 난 먹고 살아야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하튼요. 나경원 후보가 됐으면 좀 달라졌는데요. 지금 현재 어차피 이제 4강이 이렇게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요. 이제는 김문수 후보한테 아주 몰빵을 해야 됩니다. 그냥 몰빵을 해야 돼요. 홍준표 그쪽에 지지하는 사람들도요. 김문수한테 몰빵을 해야 됩니다. 왜 몰빵을 해야 되냐면요. 김문수 후보가 김문수 전 장관이 이번에 2차 경선에서 50% 이상을 받으면 그 2명을 뽑잖아요. 그 2명. 그냥 50%를 못 받으면 2명을 뽑아서 2명 중에 또 1명을 결정하잖아요. 1명 결정하는 건 이제 전당대회에서 결정이 되죠. 6월 3일 날. 근데요. 김문수 후보가 50% 이상을 받으면 이번에 이 상황에서 50% 이상 받으면 그대로 그
대통령 국민의힘 후보로 갑니다. 후보로 갑니다. 근데 왜 김문수 후보를 몰빵을 해야 되느냐? 김문수 후보는 누구와도 자기는 연합한다. 이재명이를 갖다가 꺾을 수만 있다면 누구와도 연합한다. 누구와든지 단일화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홍준표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면 한독수라는 거물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보게 되면 한독수가 이재명이를 앞설 적도 있어요. 또 경륜도 많아. 또 친미치 미국 통해요. 실력도 있어요. 총리도 몇 번 해봤고 뭐 전에부터 올해부터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고향이 전라도요. 그 전라도에서 다만 20-30% 표가 올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뭐 학연 지원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남이가 이럴 거 아닐 겁니까? 그러면 한덕수 대통령 후보 당선될 확률이 있잖아요. 뭐 당선돼도 또 대통령도 탄핵해가지고 끌어낼지도 모르죠. 이 국민의힘에 있는 위장 우파 이 사람들부터 골라내지 않은 거냐? 국민의힘은 결국은 다음에 총선에도 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를 이번에 몰빵을 하면 2명 뽑는 것으로 하는 2차 경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직발 대통령 후보 됩니다. 후보가 결정되면 한독수하고 단일 후보로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은 그런 거를 합니다. 그러나 안철수나 한동훈이가 되면 그런 건 없는 거고요. 홍준표가 되도 홍준표는 그런 거 안 한다. 대통령 후보자에 간다. 그러면 가서 이재명한테 지면 책임집니까? 홍준표 후보 전 개인적으로 압니다. 잘 압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떨어졌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문재인이 오고 그때 대통령 후보 나왔어요. 그쪽에 안철수 오고 유승민이 오고 나왔어요. 그 세 사람이 받은 표를 갖다가 합산하면 51%가 넘었어요. 근데 20몇 프로 받고 낙선했어요. 문재인이 된 거예요. 문재인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나라 군대고 다 이 38선이고 다 그냥 엉망진창 만든 거 아닙니까? 문재인 코로나 때문에 나라 완전히 거들나게 만든 거 아니에요. 예? 빚을 몇백 조씩 지게 만들어 놓고 말이죠. 누가 한 거예요? 홍준표가 단일화 안 했었는 거예요. 단일화 안 했으니까 보수 측에서 홍준표 나오고 또 안철수 나오고 유승민이 나오고 3명이 나왔는데 옆에가 갈라졌는데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근데 이번에 또 대통령 후보 또 나왔어요. 나온 건 좋은데 한독수가 우위가 있으면 한독수하고 단일화 연합하는 거 이걸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김문수는 하겠다. 홍준표는 안 한다. 한독수는 총리나 지켜야 된다. 선거 관리는 해야 된다. 다시 해서 나는 되면 난 대통령 간다. 그런 거 아닙니까? 뭐 한동훈이가 안철수가 되면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뭐 그냥 사람들은 뭐 누구고 단일하고 뭐고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기회가 한 번 남았습니다. 한 번 남았습니다. 2명을 뽑았다가 다시 1명을 뽑느냐 하는 거 물론 흥행에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이 짧은 선거기간인데요. 김문수 쪽으로 몰빵을 해야 됩니다. 강화문 세력, 여의도 세력, 저 한남동에 모이던 사람들 2030 모두 다 몰빵을 해서 이번에 김문수로 딱
그냥 2강을 거치지 않고 2차 경선 거치지 않고 그냥 후보 돼가지고 한덕수 총리하고 협상을 해서 그래서 단일 후보를 만드는 그것이 가장 좋은 가장 마지막 남은 국민의힘에서 할 보수 측에서 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결정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 생각하는 사람이면 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번 경선에서 낙선된 나경원 후보, 양양자 후보, 유정복 후보, 이철우 후보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대통령 후보 결정은 흥행하는데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게 서로 상처받지 않게끔 이렇게 경선이 끝나서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그렇게 아쉬우고 뭐 안타까워서 하지 마시고 또 다음 기회라든가 다음에 또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하튼지 이번 그 경선은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의 보수의 운명이 갈리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김문수, 나는 누구와든 연합하겠다, 누구와든 단일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아주 참 아주 곧고 옳고 정직한 겁니다. 안철수, 민주당 갔다 새정치당 만들었다가 국민의힘 왔다가 갔다가 한동훈 배신자, 대통령 탄핵해서 만들어 놓고 또 대통령 후보 나와서 대통령 시켜달라. 이 사람아, 무슨 얼굴에 대빵을 깔은 거야, 철판을 깔은 거야, 무슨 콘크리트 벽을 친 거야. 홍준표 참 대통령 하고 싶겠죠. 전에 출마해서 낙선했잖아요. 낙선했잖아요. 그런데도 대구 시민들이 대구시장으로 선출했으면 대구시장 열심히 해서 그냥 좋은 경영으로 그저 좋은 그 결과를 남기지. 여하튼 마지막 우리 보수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닥쳐왔습니다. 이제 29일 날 지금 이 네 사람에서 2명을 뽑는 그런 국민 여론, 국민 투표, 국민의힘에 있는 당원들의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국민 여론조사 중에서는 민주당 측에 야측에 그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자기가 보수인 척하면서 한동훈이나 안철수나 찍을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전전에 나경원 후보하고 한동훈하고 또는 이준석이하고 당대표 뽑을 때도 역선택에서 나경원 후보가 그때 떨어졌습니다. 당원들 투표에서 나경원이 그때 먼저 많이 받았는데 국민 여론조사에서 그때 이준석이 됐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당을 얼마나 시끄럽게 만들었습니까? 지금 개혁신당 만들어갖고 나가가지고 대통령 후보 나온다고 요즘에 인사다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나 씹었습니까?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데는 여나 야나 윤석열 대통령만큼 나라를 이끌고 외교 잘하고 그 다음에 그 외국 수출 잘하고 안보 튼튼히 할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토론 좀 해봅시다. 어디가 어디를 봐서 그런지.
여하튼 이번 그 국민의힘에서는 뭐 야당을 볼 것 없이 하여튼 놔두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쪽으로 몰빵을 해서 그저 자유민주국가를 사랑하고 애국이 있는 김문수한테 몰빵을 해서 이웃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번에 딱 한 번으로 본선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면 그 전에 한독수 총리하고 협상을 해서 단일 후보를 해서 할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후보가 이재명이를 완전히 꺾고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버스가 떠나고 기차가 떠나면 뛰어가도 못 잡습니다. 끝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물러나서 하고 싶은 일 하던 일도 그렇게 많은데 말이죠. 난 그것이 참 아쉽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통령으로 복귀했으면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튼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심취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람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